안녕하십니까. 제 6회째 민원과 청원TV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주제는 대체의학 합법화 청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세계에 유례 없는 한국만의 기득권 의료법으로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공급자 중심의 의료인만을 위한 의료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를 개혁해 달라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청원 내용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세계에는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의료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의료제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과대학이 2종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중의학과 서의학이라고 해서 의과대학이 2개가 있는데 하나의 의과대학과 같이 운영하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셋째로 법으로 친구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도 있고 친구사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이 없어서 자격자 배출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요법을 민간에서 행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또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막강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을 단속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비영리 기업으로 분류하고 현실은 영리 기업인 병의원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이름만 비영리 기업이지 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병의원이 비영리 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리 기업이죠. 병의원이. 그런데도 영리병원의 설립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양의사용과 한의사용으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세계의 토픽감 의료 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된 우리나라의 후진적 의료 행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누누이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의료 행위들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하게 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돼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위 조항이 강범위한 규제와 많은 모순을 안고 있어서 민간요법 등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민간 의료 행위에 노출된 전 국민이 예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가정에서 행한 수많은 의료 행위가 현재는 현행 의료법으로 불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체의학과 민간요법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약, 각 가정에서 한약 건조상이나 자신이 키우거나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한약재로 국민들은 또 민간에서는 한약을 다려 먹습니다.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십전대보탕, 쌍화탕, 경옥고 등등등 우리가 익히 아는 한약을 쉽게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의 구입과 복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러한 한약이 아무 곳에서나 한의원이 아닌 또 일반 병원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구입해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외 민간요법으로 보면 침이라든지 뜸, 부왕, 사열 등 전통 의술이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지침, 봉침, 카이로프락틱 이런 건 수시로 보죠. 또 접골도 하시고 테이핑 요법 이거 스포츠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지압, 경락 마사지,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이건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요법이고 찜질, 온천요법, 기치료, 명상, 안수기도, 굿, 영적치료, 식이요법, 효소요법, 약초요법, 향기요법, 저주파치료, 금식 및 생식요법, 단전호흡, 기공수련, 기타 민간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 병원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서 말한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0가지 이상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조사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구에서는 의료행정을 제도권 내에 두고 있는 유럽식이 있고 제도권 밖에 두고 있는 미국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영국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면 어떤 형태의 대체요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또한 영국 의학협회는 의사로서 대체요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적절한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마쳐야 되고 또 시술자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은 연방보건복지부 산하에 6개 연구소가 있는데요. 약제 및 의료기구 연방연구소라는 곳에서 보완대체의학을 등록하고 시술하는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대체의학의 범주에 포함해서 42개의 한의대가 있고 또 28개 주에서는 침술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의대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침술사라든지
한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시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 및 보안의학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체의학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항을 대체의학이나 민간의학 등등 새로운 의술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이 대체의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가가 인정한 환자 치료 허가자는 양의사와 한의사뿐입니다. 그 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뭐 등등등이 있지만 이들은 의사의 보조자로 독립적 치료 행위가 불가능한 기술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 유례 없이 의사가 두 종류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예외적으로 중의사와 양의사가 있지만 우리처럼 치료 방법과 치료 도구, 사용 약품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의사와 한의사 제도를 보면 양의사는 서양의학적 치료 방법만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한의사는 동양의학적 치료 방법만을 사용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식 요리사는 압력밥솥이나 양은 냄비로 밥을 해야 하는데 한식 요리사는 무쇠솥으로만 밥을 지어야 한다고 요식업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한의사와 양의사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한식 요리사인 네가 왜 현대식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냐? 그건 불법이다. 전기오븐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이니까 양식 요리사만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한식 요리사는 무쇠솥에 장작불로만 밥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제한 나라와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하죠. 한의사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도구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문물이 양의사 너희들만의 독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무지한 의료 행정에 화가 날 뿐입니다. 또한 기득권의 밥그릇은 정말 철밥통입니다. 사진에서 본 스텐 철밥통. 따라서 이 철밥통을 한번 보면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은 수천 년의 경험과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학에서 배척하는 이유는 현미경으로 보질 못했다. 또 이 치료 효과나 치료 방법 뭐 기타 등등등이 그래프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검증이 안 된 위험한 의료 행위라고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런 식입니다. 또한 한의학계에서는 모든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주라고 주장하고 적발되면 고소 고발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의사들 대부분이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할 줄도 모릅니다. 의사 양반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의사건 양의사건 어렸을 때 체하면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바늘로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서 채기를 내려주기도 하고 눈에 다래끼가 생기면 바늘로 따거나 허리가 아프면 쑥으로 뜸을 떠서 고쳐왔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배탈이 나면 밤새 어머니나 할머니 손으로 배나 등을 마사지하고 지압해서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민간요법으로 수천 년을 질병과 싸워 이겼고 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민간요법들이 소중한 치료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들은 할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은 수많은 민간요법을 의사만 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많은 국민들이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을 관습적으로 치료 행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애써 의사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간에서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현실입니다. 2부 방송에서 제가 다시 이제 법리적이고 여러 가지 의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지금 세계 각국의 의료 행정은 의사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 효과의 유무를 따라서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책임지지 않는 의료 행정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의료 행위를 환자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다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문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후진적 법조항입니까? 위에 선진 외국의 개방된 의료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한심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 방송으로 하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대체의학과 유사의료법이 왜 불법화되었는지 또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 개정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